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대선 기간에 거짓말을 한 것, 2개의 거짓말을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단순 범죄 수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정치 탄압이냐, 선거법 위반 이 기소가 어떻게 정치 탄압이냐라는 부분에 한동훈 장관이 이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2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자신은 모른다 라고 한 것, 또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신을 협박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이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만 확인이 되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왜 오랫동안 경찰이 수사했다가 지난해에 또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된 물품과 증거들과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 다시 진술들을 들어본 결과 이게 일치했다. 두산건설이 55억 원을 후원을 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산건설이 본사 건물을 지으면서 3,000평이나 되는 병원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꿨다. 이 대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압수수색된 증거, 참고인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윤희근 청장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자료 중에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 라고 하는 성남시의 입장을 묻는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산건설의 참고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었다. 그 진술에는 역시 두산건설의 본사를 짓는 그 용도 변경과 후원을 한 데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진술 또 새로운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증거자료가 일치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바뀌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 다음 검찰에서 계속된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윤희근 청장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에 대해서입니다.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출석으로 충분한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3가지 혐의입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무고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거법 위반과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소환 이야기를 윤희근 청장이 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추가 소환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곧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찰이 곧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적어도 무고 혐의 또는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부분은 기소 의견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이준석이 2013년에 2차례에 걸쳐서 성접대를 받았고 2015년까지 선물이나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하지 않았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12.6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사건, 이런 사건까지를 끌어와서 자신의 문제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데 이런 사건까지 끌어와서 유엔에 제소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물론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이준석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거의 이성을 잃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준석의 결정적인 문제는 당에 대한 분탕질 그리고 성접대 경찰 수사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준석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제명으로 간다라는 게 윤리위의 결정입니다. 이 부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좀 논란이 됐던 유상범 의원, 윤리위원이죠.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위원장과 지난달에 주고받은 그 문자, 이 부분 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고 이양희 위원장이 윤리위의 공정성에 좀 지장이 될 수 있다. 훼손시킬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유상범 의원의 윤리위원직 사퇴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새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